한편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초점을 두어서 서양 철학과 서양 종교의 큰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가 확고히 자리를 잡기 이전까지의 고대 서양에는 그리스도교 신학관과는 다른 세계관과 종교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많은 탐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이전의 고대 서양 철학의 세계관은 다음의 세 가지를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첫째, 나에 대한 관점, 즉 나라는 세계에 대한 탐구를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이 탐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를 포함합니다. 나에 대한 탐구는 서양 철학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탐구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현실 세계를 보는 관점과 현실 세계에 대한 탐구를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이 탐구는 근대의 과학 철학으로 이어졌고 현대의 과학으로 이어졌습니다. 현대 서양 철학에서는 고대의 과학 철학을 자연관이라고도 부릅니다. 세 번째 것으로 영혼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탐구를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영혼과 사후 세계는 형이상학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입니다. 현대 서양 철학에서는 이에 대한 철학을 영혼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교가 확고히 자리를 잡기 이전까지 고대 서양에는 그리스 아테네의 소크라테스, 그리스 아테네의 플라톤, 플라톤 아카데미의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파의 큰 별들이 주도하였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이 있었음을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피스트들과 함께 논쟁하면서 활동한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470년경에 그리스 아테네에 태어나 기원전 399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지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나 활동한 그의 수제자 플라톤에 의하여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428년에 태어나 기원전 348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지는 플라톤은 대화편이라는 형식의 귀한 저서들을 남겼습니다. 플라톤은 이 대화편 저술에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많은 탐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수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은 저술로서 그의 철학을 알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바로 위에 위치한 마케도니아에서 기원전 384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322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하여는 별도의 영상편으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고대 그리스와 지중해를 중심으로 고대 서양 철학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음이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레스는 그리스 아테네와 바다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이오니아 지방의 밀레투스에서 기원전 640년경에 태어나 기원전 548년경에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오니아는 현재 튀르키의 영토인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에게해에 접해 있는 부분의 일부와 인근 섬들을 가리키는 고대 그리스의 지역 이름입니다. 탈레스는 밀레투스의 정치가로서 밀레투스를 번성한 도시로 만드는 데 공헌하였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탈레스를 철학의 아버지라고 칭하였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탈레스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탈레스는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원인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탈레스는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원인 물질은 물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과학 지식에 비추어 보면 들을 가치 없는 매우 수준 낮은 인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폄하합니다. 그런데 현대 철학에서는 질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 물질에 대한 탐구 자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그리스에서 탈레스는 달력에서 한 달을 30일로 정하고 1년을 365일로 나누어서 사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수학의 한 갈래인 기하학에서도 그의 공헌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쁜 방식으로 부자가 되지 말라는 그의 말은 현재도 전해집니다. 이 말은 그의 윤리 도덕을 보여줍니다. 너 자신을 다스려 돋보이게 하라. 이 금어는 자기 자신의 탐구와 자기 자신의 수련에 초점을 둔 그의 철학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후대의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명언인 너 자신을 알라와 서로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탈레스에 대하여는 피타고라스 편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피타고라스는 그리스의 사모스 섬에서 기원전 570년경에 태어나 기원전 495년경에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에 대하여는 별도의 영상편으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소크라테스 이후에도 그리스도교 확립 때까지 고대 그리스와 지중해를 중심으로 고대 서양 철학자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음이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확고히 자리를 잡기 이전까지 고대 그리스 지역, 고대 로마 지역, 고대 북아프리카,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 고대 서양 철학이라고 현대 철학이 명칭하는 도도한 철학의 흐름이 있었음이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 이성에 기반한 지식이나 관념이 진리일 가능성에 의심을 가지는 철학적 방법론을 회의주의라고 명칭합니다. 앨리스 출신의 필론을 회의주의의 시조로 봅니다. 필론은 이런 이유로 진리에 대하여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삼가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필론과 회의주의에 대하여는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스토아 철학은 고대 그리스의 재론을 시조로 봅니다. 스토아란 원래 전방에 기둥을 두고 후방을 벽으로 둘러싼 형태의 고대 그리스 공공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이 아테네에 있는 스토아 건축물에서 종종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였기에 스토아 학파라고 불리웁니다. 제논과 스토아 철학에 대하여는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소피스트들은 궤변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쟁의 기술이 필요했던 고대 그리스 사회와 고대 로마 사회를 배경으로 활동했던 지식인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경에 그리스 아테네를 배경으로 활동했던 지식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에만 목적을 두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설령 자신의 주장이 얼토당토하는 주장이거나 올바르지 않은 주장이라도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언변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한 소피스트란 단어 자체는 지혜로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가 확고히 자리를 잡기 이전까지 서양에서는 여러 종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종교와 신화, 켈트교, 고대 그리스 신화와 종교, 고대 로마 신화와 종교, 조로아스터교, 오르페우스교, 유대교 영지주의 등이 있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오늘날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켈트교, 조로아스터교, 오르페우스교에 대하여는 별도의 영상편으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력 기원 후에 서양에서는 그리스도교가 널리 퍼지고 보편화되어 가면서 점차로 그리스도교 신학관이 확립되어 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을 위한 스콜라 철학이라는 독특한 철학이 이 시기에 발달하였습니다. 스콜라 철학은 9에서 16세기 유럽의 기독교 신학 철학을 일컫습니다. 가톨릭 교회나 수도원에 부속된 학문기관에서 학자들이 탐구하고 가르치던 학문입니다. 성경이 곧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 철학을 사용했습니다. 확립된 그리스도교 신학과는 1400년대까지 서양 철학의 흐름을 절대적인 위치에서 주도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농축되어져 오던 그리스도교 개혁의 기운이 1517년 독일 지역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종교개혁으로 전개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종교개혁은 그리스도교 내부의 대규모 개혁운동을 일컫는 현대 용어입니다. 그리스도교 종교개혁의 결과로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된 교회들을 일컬어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이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중세와 근대를 구분합니다. 1500년대와 1600년대의 서양에서는 자연과학의 발달과 함께 근대적 사고라고 명칭하는 철학 흐름이 시작된 것으로 오늘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서양에서는 현실 세계를 인식함에 있어서 소위 과학적 방법론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오늘날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학 발달 역사를 살펴보면 금속 활자의 신기원을 유럽에 이룩한 요하네스 구텐베르그, 천문과학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 요하네스 케플러, 수학에 기반한 물리 법칙 등을 밝혀낸 블레즈 파스칼, 아이작 뉴턴 등이 소양 과학혁명의 시작에 크게 기여한 발명가, 과학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1500년대와 1600년대에 서양에서는 그리스도교 신학관에 바탕을 둔 철학을 벗어나서
인간의 사고 능력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철학 체계가 시작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체계를 현대 서양 철학에서는 합리주의 또는 합리론이라고 명칭합니다. 인간의 이성에 맞다, 인간의 이성에 합당하다라는 뜻에서 합리주의라고 명칭합니다. 1500년대와 1600년대의 서양 근대 철학의 태동은 신,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우주적 존재 중심이 아닌 인간의 입장에서 사고하려는 철학의 큰 흐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는 합리주의를 인본주의, 인문주의라고도 종종 부릅니다. 1500년대와 1600년대의 서양 근대 철학은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500년대와 1600년대의 서양 근대 철학에는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과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자 하는 큰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현대 서양 철학에서는 인식론 철학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인식론 철학은 프랑스 등의 유럽 대륙에서 합리론이 먼저 나오고 뒤이어 영국을 중심으로 경험론이 나온 후에 각각 두 개의 커다란 인식론 철학 흐름으로 발전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합리주의 철학파는 인간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지식이나 관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철학파입니다. 이성론 철학파는 인간 이성에 생각하는 힘을 중시하여 인간은 인간 이성의 사고를 통해서 지식이나 관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철학파입니다. 경험론 철학파는 인간은 지식이나 관념을 경험을 통해서 얻는다고 주장하는 철학파입니다. 특별히 감각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인간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지식이나 관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합리론과 경험론은 다시 각각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분화를 거듭하고 분화된 주장에 맞선 주장들과 새로운 주장들이 등장하면서 현대 서양 철학의 대체적인 모양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칸트주의, 신칸트주의, 실존주의, 관념론 등등의 근현대 철학의 모습이 형성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현대 서양에서는 그리스도교 개혁운동을 통한 그리스도교 신교의 탄생, 르네상스, 인간의 눈으로 본 세계관을 가진 인본주의, 낭만주의라고 부르는 질풍노도 운동, (1600년대와 1700년대의) 계몽주의 운동 등이
인간 사회의 큰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 시리즈는 합리론, 경험론이라는 인식론과 인식론에서 파생된 서양 철학의 내용과 주창한 주요 철학자들의 주장들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들의 삶과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아울러 동양 철학과 종교의 가르침에서의 연관된 내용에 대하여도 함께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초점을 두어서 서양 철학과 서양 종교의 큰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3편을 끝냅니다.